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3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감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여념없이 2차 전지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사실 압도했다는 표현으로도 이제 부족할 정도로 완전히 시장을 장악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대장주, 2차 전지 대장주라 불리는 삼성 SDI도 오늘 신고가를 5% 남짓 남겨둔 상태로 이제 상승시켰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의 또 시총 1위 종목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20조를 넘어섰습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시총을 합치면 거진 30조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부흥기와 흡사한 어떤 모습이 오버랩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완연하게 2차전지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이 흐름 자체가 쉽게 좀 꺾이거나 또 단시일 내 끝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대장주 신고가를 향한다라는 어떤 제목으로 관련 어떤 업종 종목군들 또 시장 정리 한번 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지수 마감부터 하면요, 코스피 지수 1.2% 상승했습니다. 2462포인트. 거래대금이 이제 9.6조니까요 적지 않게 나왔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어마어마하죠. 1.7% 상승에 816포인트. 거래대금이 오늘 오전에 아까 한 11시 정도에 한 7조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12조 3천억. 와, 거의 엄청난 수준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85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600 종목.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하락 종목이 비등했고요. 오늘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3천억, 4천억대 순매수. 코스닥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2차전지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1200억대, 기관이 2000억대 순매도를 했고요. 선물 쪽에서는 1500계약 순매수로 외국인이 부담 없는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48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에 꾸준히 좀 늘고 있죠. 17조 8천억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지수 올라온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신용 잔고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신규로 대출 내가지고 매수한 투자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단지 들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올라서 잔고가 늘어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되려 이제 잔고를 판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강세 주도하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수의 또 메이저 또 큰 손들의 어떤 이제 매집과 그에 따른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완벽하게 이제 대중 투자자의 손에 있던 주식들이 특정 집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외 시장은요, 니케이 증시가 1% 상승, 막판에 조금 반락을 했나? 하여튼 1.1% 상승했고요. 홍콩이 보합 정도, 대만이 거의 1% 상승해서 상승 추세로 확실히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상해 증시는 보합 정도. 그래서 한국 증시가 오늘 좀 유독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쪽을 보시면요,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장기 이평선을 오늘 돌파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이게 좀 의미심장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긍정적이죠. 특히 이제 코스닥이 의미 있는데, 이 정도면 240일 장기 이평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됐어요. 아니 다시 또 내려올 수는 있지만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을 최근에 가장 높은 순수로 거래대금을 늘렸어요. 지금 밑에 보시는 차트는 거래대금 차트거든요. 거래량이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 늘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큰 손의 어떤 자금으로 끌어올려졌고, 그만큼 오늘 상당히 큰 어떤 거래대금의 수준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거래대금이
2차전지 업종에서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그쪽에 상당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오늘 순위를 보면요. 코스닥 보죠. 네, 에코프로빔, 포스코엠텍, 에코프로, LNF, 뭐 미코도 최근에 전고체 관련 이제 이슈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일아이텍, 상신 EDP, 나노신소재, PNT. 지금 뭐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 오늘 상위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또 2차전지 종목들 중심입니다. 에코프로빔이 오늘 거래대금이 1조 6천억입니다. 포스코, 엠텍, 에코프로 쪽도 4천억대, LNF, 미코 3천억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 2차전지 중심의 수급이 만들어내는 흐름이다. 2차전지 업종 지수도 보시면 완벽하게 장기 평선 뚫어 올려서 이번에 흐름 자체는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띄었고, 오늘 헬스케어 업종은 뭐 시장 대비 약한 모습, 0.3% 상승. 반도체가 오늘 강했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 기판주 중심으로 강세를 띠면서 반도체 KLX 반도체 지수가 1.9% 상승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중심, 2차전지 업종은 뭐 4.5% 상승했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 펼쳐졌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 한번 중심으로 기술적 흐름이 오늘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총 상위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역시나 오늘 밑꼬리를 좀 그리긴 했지만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21선도 이제 깨지 않고 결국 단기적으로도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중기평선이 61선, 121선까지 지지받으면서요.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났고, 결국 지금 업종 분위기상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의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신고가를 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오늘 가장 도드라진 대형주 상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이제 이제 2년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제 유입되면서 상당한 어떤 매집을 했다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21년도부터 고점 찍고 박스권을 이제 그렸죠. 그래서 21년도부터 수급의 이제 구도를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이 2조 4천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연기금 중심으로 연기금이 거의 대부분 팔았네요. 1조 1천억을 팔았고 개인이 1조 2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매집을 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주포는 외국인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주도하는 흐름이 최근에도 이렇게 펼쳐지면서 오늘 1,800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주포의 흐름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또 신고가 위치를 5.6% 정도 5.6%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한 4% 정도 남겨두면서 한 6% 이제 급등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를 내면 이제 거기가 끝이 아니라 매물이 없는 또 영역으로 넘어가는, 특히나 이제 셀 업체에서도 이제 삼성 SI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었던 어떤 흐름 속에서 캐파 증설에 대해 이제 미온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흐름이 최근에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흐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 SI 밸류 체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 SI가 어떻게 보면 2차전지를 좀 주도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시초가부터 높은 수준으로 이제 시작했죠. 9.7%. 이게 공매도 이제 청산인데요. 반대 매매성 이제 청산 물량이 시초가에 들어오면서 높은 가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예측의 어떤 범위는 좀 넘어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도 굉장히 확연하기 때문에 과거 이제 뭐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뭐 HLBA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쇼스키즈
그건 이제 사실 바이오 신약주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의 어떤 연속성이 좀 끊기면서 이제 반락을 했지만 주가가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은 장기적으로 사실상 지금 가격이 고점이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이제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과도하게 수급이 영향을 미치면서 만들어내는 시세 흐름이다. 이 정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NF는 반면에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조금 시세를 좀 누르는 패턴이 좀 전개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과 함께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의 어떤 위치는 사실상 이제 어떤 펀더멘털,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그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상당한 밸류에이션 어떤 갭을 고평가 갭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분명히 이제 어떤 후폭풍, 특히나 이제 거센 가격과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이게 될 텐데요. 이것도 여념없이 거스를 수는 없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겠고, 상당한 또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요, 조금 우리가 선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좀 과도하게 오른 것들을 야, 이거 공매도 청산 더 일어날 거니까 더 급등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건 다소 좀 불확실한 어떤 전략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전지대에 있는 것들, 특히나 이제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이 이런 기업들은 뭐 지금 뭐 과도하게 주가가 주 이평선에서 뭐 벌어져 있는 구간도 아니고, 이제 막 신고가를 내려는 위치 내지는 또 외국인의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냥 작정하고 신고가 내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부담은 없죠. 그래서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계속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기회가 있고, 또 단실 내 꺾일 수는 없는 그런 대세적인 어떤 메가 트렌드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이제 장기 이제 주간 차트죠. 주간 차트의 어떤 흐름 자체도 아주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내고 있는 모습을 좀 띄고 있죠. 그래서 주간 흐름을 보시면 에코프로빔 과도하죠. 주간 차트입니다. 이거 주봉 차트인데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너무 이제 상승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리를 붙이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빠져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보시면 이게 주간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 이런 식의 이격이 벌어지면 반드시 큰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조금 안정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전략을 좀 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차전지 주요 이제 기사 중에서 요 몇 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이제 4680 배터리 양산을 설비 투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양산이 시작되는 어떤 시점, 상용화 이제 시작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 향으로 이제 공급될 텐데요. 조만간 이제 테슬라 대량 공급 소식 계약이 아마 나오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2차전지 전체 업종에 대해서 상당한 또 주가 상승 분위기를 또다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차전지 업종은요, 이제 전기차 시대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또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이제 산업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그 자동차를 싹 다 이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우리가 이 정도면 거의 뭐 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어떤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런 산업 내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쥔 업체가 한국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행운일 수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과 또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물량만 모으면 되는 그런 전략을 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사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크게 부흥했던 업종들을 떠올려 보면요, 뭐 IT, 뭐 우리가 2000년 IT 뭐 버블 해가지고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탄생했지만 거의 99%다 망했습니다. 뭐 살아남은 업체 중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있고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상 2차 전지는 그렇진 않죠. 상당한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탄탄하게 로버스트하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99%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70%는 살아남고 그 중에서 또 주도권을 쥔 업체들은 거의 뭐 주가가 5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최근 한 10년 동안 이제 보여왔죠. 근데 지금부터도 엄청난 아직까지 침투율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 이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투자 기회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만큼 한국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오랜 기간 이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LG 화학만 보더라도 뭐 30년 연구했던 기업이잖아요. 그걸 뭐 유럽에 있는 업체가 또 미국에 있는 신생 업체가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유럽에서 이제 뭐 브리스티 볼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쉽게 이제 기술을 이제 양산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했고, 또 뭐 미국에서는 또 뭐 레드우드 뭐 폐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도 LNF랑 같이 손잡으려고 하지 단독으로는 양극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본다면 결국은 한국 업체가 기술의 패권을 쥐고 있고 그 흐름은 앞으로 뭐 10년은 끄떡없는 흐름을 낼 것이라는 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LG 엔솔도 지금 4680 원통용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양산 투자에 나선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결국은 테슬라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또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고 결국은 탄탄한 장기적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LNF 소식도 있었는데요. NF가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 이제 계열 쪽하고 또 포스코 계열 대비해서 이제 같은 양극재 업체고 또 기술력도 뭐 최상위권이죠.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 최상위권으로 사실 뭐 코스모 계열이나 뭐 포스코 계열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리튬, 니켈 이런 거 어디서 가져올 거냐, 장기적으로. 지금 1, 2년 내로야 가져올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죠. 이제 발표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확연하게 좀 만들고 있는, 그리고 내놓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리튬 공장을 짓는다는 내용이 오늘 기사화됐습니다. 25년 양산을 목표로 상반기 내로 이제 최종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고 기사화 먼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국 기업하고 이제 기술을 받는 거고, 이제 원료 자체는 미국과 호주에서 가져오겠다, 리튬. 그래서 IRA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중국 기업과 하니까 조금 부담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원료 자체를 미국과 호주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트리얼즈와 조인트 벤처 설립이 더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직 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사실 주가의 퍼포먼스도 요 이제 미국 폐배터리 회사와 조인트 벤처가 이제 공식화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IRA 세부 방안이 나오는 기점이 아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LNF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이제 우선 어떤 수직 계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게,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뭐 이렇게 대출까지 빵빵하게 해주는 리사이클, 리사이클 이제 미국 폐배터리 1위 업체 리사이클에 상당한 이제 투자를 일찍 했다는 부분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향후에 어마어마한 또 이제 폐배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중국과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고, 다른 글로벌 국가 기업한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이제 자국 기업을 조금 더 이제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같은 기업에 미국 정부가 5천억의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결정들은 결국은 이런 기업과 같이 손잡고 혹은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 계약 관계를 갖고 있는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에게는 장기적인 어떤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사이클 같은 회사는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도 미국 기업 중에서 이제 물량을 계속 모아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어떤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요 기업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이 지분 투자를 이제 하면서 특히나 10년에 걸친 폐배터리 쪽에서 추출된 니켈 2만 톤 구매 계약까지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부분이 될 것이고, 어쨌든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뭐 오늘 뭐 시장 완전히 압도했고, 특히나 이제 또 장비 회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탑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뭐 바닥권에서 코인테크 뭐 이런 기업들, TSI라든지 아바코, 뭐 DNT는 계속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패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좋았는데요.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RS 오토메이션, 뭐 SB 시스템스, SPG, 뭐 유로메카 이런 기업들, 삼성의 이제 로봇이 이제 곧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강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뭐 텔레칩스, 오비고, 뭐 모트렉스 이런 기업들,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강한 시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반도체 쪽에서 해성DS 같은 기업이 오늘 1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또 잘 풀리면서 그런 호재를 좀 맞이했고요. 대덕전자 9.5%, HPSP 거의 신고가 흐름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ISC도 2% 상승하면서 저점을 다시 높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심텍도 4.9%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업종도 아주 좋았고, 2차전지가 압도하긴 했고 장악하긴 했지만 반도체도 거기에 같이 힘을 실어줬다. 또 이수화학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날 이제 전고체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바로 신고가와 함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은요, 삼성전자가 동시 순매수 2천억,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꽤나 들어왔는데요. 반도체 쪽의 수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600억 정도 들어왔고 중기 이평선 지지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반도체 업종이 움직일 때 코스피 지수가 아마 들썩이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업종도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LG노텍, IT 기업들, 삼성전기, LG노텍,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시총 상위, IT, 뭐 인터넷 이런 기업들도 강한 흐름이었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솔트룩스, 이 AI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20% 상승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 볼 수 있겠죠. 인텔란테크가 6% 다시 또 재상승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의 흐름에 좀 붙이고 있는데요. 우주 항공 관련된 주들도 지금 시세가 끊기지 않으면서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어유도 1%대 상승,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확실히 수급이 좋았네요. 휴림 로봇,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 강세를 좀 보였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익 IPS 이런 기업들. 그래서 오늘 수급은 2차전 종목들은 급등했을 때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반도체 쪽으로 오늘 수급이 좀 유입되는, 쌍거리 수급이 유입되는 좀 바닥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없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 중심의 지금 시장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흐름 자체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매크로적인 어떤 이슈 일정들은 크게 지금 중요도가 좀 떨어져 있고, 특히나 FMC에서 금리를 0.25% 정도밖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좀 대세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좀 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2차전지 대장주 신고가의 흐름이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삼성 SDI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어떤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